이번에는 우리 전산생물 1급 교재 61페이지 85의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매점표, 결산전표 프로그램에 입력하진 않고 분계만 문제 1번에 1번 2월 17일 노은산업은 판매대리점 스마트산업의 초과실적 달성분에 대해서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제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거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준 거죠. 제품으로. 그러면 얘는 무슨 공급이야? 간주? 공급이에요. 거래처에 선물 주려고 구입해서 세금 계산도 수취했으면 매입에 불공인데 판매 목적의 제품을 그지? 판매장려금 또는 선물로 주는 것은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표 입력의 메뉴에 입력하고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판매장려금 계정을 처리하기로 한다. 이게 저기 메인 매출표에서 다 해도 되는데 왜 일반 전표에서 하라고 할까? 예전에는 이게 일반 전표에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옛날 사람일 수 있어. 최근 프로그램 안 보신. 예전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차계정 대체가 안 됐어요. 차계정 대체가. 저격번호 8번. 근데 지금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뭐가 돼? 타계정? 대체가 되죠.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매출의 범별이죠. 잠깐만요. 매출의 검별이고 매출의 검별 카가 현관은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 얘는 근데 시가로 해줘야 되죠. 그지? 시가. 시가 200만 원에 시가에 부가세 해갖고 220만 원. 220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200만 원과 부가세 20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스마트 산업. 단주 공급은 내가 나한테 사실 공급하고 거래처에 선물로 주는 거라서 그치? 이거 스마트 산업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계 유형은 혼합. 매출의 건별이면 대변의 부가세 예술금 2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 200만 원 이렇게 뜨는데 사실은 우리는 제품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 매출을 뭘로 바꿔주고 제품으로 바꿔주고 적여번호 몇 번? 8번. 분계는 원가죠. 그치? 1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장려금? 판매 장려금, 판매비와 관리비 120만 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만 메인 매출 이 출제자는 여기까지만 메인 매출표 입력을 하고 여기까지만 요 부분은 무슨 전표에 일반 전표 하라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랬던 이유는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어. 이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출제자는 얘를 지금 그 메인 매션표에 입력하는 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채점에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채점하는 거라서 혹시 몰라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만 그지? 여기까지만 메인 매션표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 여기 부가세는 시가 가세 표준은 시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일반 전표. 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 분계는 원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정답에 이상이 없으면 답으로 맞게끔 해주는 출제자가 대부분인데, 예, 이게 지금 확정답안 보니까 이 출제자는 자기는 무조건 틀리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있을까요? 근데 출제자는 세무사지 자기가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또 세무사다 보니까 사실 여기다 입력하는 게 자기 별로 없어. 입력할 게 자기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100% 다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내는 게 있을 수 있어. 저도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 2월 26일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이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처분 확정일은 여러분들 그 결의를 얘기하는 거 우리 주주총회 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까지는 예, 전년도 결산에 집계되는 부분이고 임의적립금 200부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적립한 무슨 잉여금, 연금이 인력개발 준비금도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재원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야. 임의적립금 200의 의미가 그 전에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연금이 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쌓아뒀는데 이번 연도 뭐 처분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 200까지 포함해서 처분하는 데 쓰겠다 그런 뜻이라고. 임의적립금 200의 의미 이해 갔을까요? 그럼 얘도 임의적립금이니까 원래는 무슨 변이야? 대변입니다. 대변인데 예, 처분한 데 쓰니까 차변에 연금 및 예, 인력개발 준비금 50만 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처분사항이 예, 이익준비금으로 300만 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3천만 원, 주식 배당은 미거부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그럼 합쳐서 예, 대변이 4,800만 원이니까 차변도 4,800만 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50만 원 뺀 나머지가 이제 2월 예,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하는 게 되는 겁니다. 4,8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4,750만 원. 대변합계 4,800만 원, 차변합계 4,800만 원. 이해 갔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3번 4월 20일 노은산업은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처분대금은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하였으며 처분하기 전까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적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예, 처분 시점 기계장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메인 매치점표 입력 시 처분에 대한 분계도 함께 하기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고 기타 사항을 보니까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3천만 원이고 기계장치 차감 계정인 그 국고보조금이 6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이 있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 속에는 이번 연도 4월 달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그지? 예. 그러면 팔았으니까 예, 매출이고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과세. 예, 공급가액은 예, 2천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인천,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이 0, 유형자산 처분하면 분계유형은 혼합입니다. 매출의 가세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2천만 원 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 파는 거 아니니까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고, 차감 계정 다 없애줘야 돼요. 국고보조금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주고, 그럼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예요?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차감계정,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계정 1,100만 원 빼주니까 장부가액은 1,900짜리죠. 그치? 장부가액은 1,900짜리인데 팔기를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2천만 원에. 10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요. 100만 원이 나오고 파는 게 2천만 원이고 부가세까지 2,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돈은 언제 받기로 했지? 다음 달 말일날. 미수금이 2,200이네. 미수금이. 차변의 미수금 2,20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6일 2019년 5월 26일 발생한 대만의 외상매출은 726만 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2022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 시에 부가세법에 의한 대손세 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손세 공제액을 포함해서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대손세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일반 연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공제에 대한 회계 처리는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대만 726만 원이고 이 726만 원 속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무슨 대가예요? 무슨 대가? 공급 대가 726만 원이고 요 금액 중에 110분의 10 110분의 10이 부가세고 110분의 100은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726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 세액은 66만 원입니다. 66만 원이 부가세고 요만큼 공제받는다는 얘기야. 내야 되는 그 부가세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지? 그럼 공제받으면 무슨 변? 차변.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66만 원. 그리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상계 처리해줘야 되죠.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는 결산자료 입력에 5월 26일 결산자료 입력 아니죠. 미안해요. 합계장산표 결산일 예물제표 합계장산표에 5월 26일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없네. 5월 26일 현재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없으니까 대손충당금은 없애줄 필요 없고 나머지가 이제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660만 원. 내야 되는 매출세액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인데 대손세액 공제액만큼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차감. 대손세액 공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응? 선택입니다. 선택. 안 받아도 상관없어. 안 받아도. 받는 게 유리한데 세무 그치 국가 세무서 입장에서는 안 받는다고 받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고 64페이지 64페이지 결산전표 문제 3-1번 결산이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다음 보험가입일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120만원 7월 1일자 전액 납부 전액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함. 보험료는 월화에 계산한다. 그럼 7월 1일 날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120만원 현금 등으로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이 금액 속에는 당기분 6개월, 차기분 6개월, 7월 달에 지급했으니까 그럼 반반이니까 당기분은 60만 원은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줘야 되고 차기분 60만 원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 보험료라는 비용은 6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120만 원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를 60만 원 없애고 선급 비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 여기도 보험회사 있으면 거래소 달아줘야 되는데 보험회사 없네. 선급 비용 6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지 점수 따기 좋죠. 그지? 조금만 신경 쓰면. 두 번째. 다음 자료만 보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 기업 회계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이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졌다. 취득 수량이 500주고 취득원가 주당 취득원가가 주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500만 원 되겠네, 그치? 총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고 전년도 결산 때 주당 12,000원을 평가했으니까 그치? 예. 전년도 결산 때 평가액 전년도 결산 때 평가액이 이제 무슨 가액이 되는 거야? 당부가액이 600만 원이고 이번 주당 9,000원 내려가는 거네, 9,000원으로. 그러면 여기도 이게 장부가액이 600만 원이면 전년도에 평가액이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평가액이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고 이번 연도 이제 결산 때 평가액이 주당 9,000원이면 500조 곱하기 9,000원이면 450만 원이네. 450만 원.
그러면 전년도 그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이 100만 원 증가를 하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 이렇게 처리를 했었다는 거죠. 전년도 장부가액은 600만 원인데 이번 연도 평가액이 얼마니까? 450만 원이니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 150만 원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원래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50만 원 나와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있으면 무슨 처리니까? 상계 처리니까 평가 이익을 100만 원을 없애면 평가 손실은 얼마만? 5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상계 처리. 평가 이익이 나올 때는 평가 손실 찾아서 없애줘야 되고 평가 손실 나올 때는 평가 이익 찾아서 없애줘야 되고 3번 노은 산업은 대표이사 박성환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다음에 가격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조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계정은 미수 수익을 사용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은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여금에 대해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의 미달한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얘기해요. 가지급금이 이제 특수관계자한테 업무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죠, 그지? 돈인데 그러면 제3자한테 그 돈을 빌려줬으면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텐데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안 받거나 덜 받는다면 시가에 미달하게 받는다면 그 미달하게 받는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보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얼마야? 1380만 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회사 계상액이 얼마야? 138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받기로 했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시가에 미달하게 받는 건 아니네. 그지? 응? 이건 시가에 미달한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가에 미달한 금액은 미달한 금액은 세법상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보다 이게. 법인세법상 조금 수정할게 미안해요. 법인세법상 예,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 그 우리가 가격금 인정이자 하는데 지금 보면 가격금 인정이자가 13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특수관계자한테 1380만 원 받기로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회계상 지금 회계 처리하는 거지. 법인세법상 입금 산입이 나오지는 않는 거고.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1380만 원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치? 아직 수취하지 않아서 무슨 수익이라고?
미수 수익이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내용 봤을 때는 받기로는 한 거예요. 받기로는. 근데 아직 받지는 않았대. 근데 이제 법인세법상으로 들어가면은 저 138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되고. 됐을까요?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우리가 그 전산세무 2급 때까지 보면 문제에서 출제자가 법인세가 얼마라고 줘요. 그지? 법인세가 얼마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얼마고 이렇게 줘. 근데 실무에 가면 누가 주지 않겠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법인세 계산하는 문제가. 어? 그래서 법인세 가대표제 및 세액신고서의 일부에서 법인세가 가세표준 산출세,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 해서 9,766만 8,182원은 수익금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가세표준, 7,797만 3,798원, 가세표준이 산출세액이 77만 9,737원, 총부담세액이 77만 9,737원, 그 다음에 학계단액산표에 선납세금이 15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150만 원.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보고하는 거구나, 보고. 총 부담세액이 얼마야? 총 부담세액이 729만 7,379원. 음,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예, 법인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 예, 특별세. 농특세라는 것은 그 소득세든지 법인세든지 반면을 받으면 반면받은 세액의 20% 내는 거 우리가 농특세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서는 지금 없는 거고요. 지금 법인세가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총부담세액이 729만 7,379원 729만 7,379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 77만 9,737원 77만 9,737원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이게 법인세 등이에요. 법인세 등. 7297379 779 7297379 플러스 779737 8077116 납부세 150만 원. 그럼 차변에 뭐가 틀린 거지? 추가 계산이. 150만 원. 플러스 6577116. 그치? 807716. 807716. 7297379 플러스 779737. 7 7 9 7 3 7 7 7 9 7 3 7 7 차변에 법인세 등 7 7 9 7 3 7 7 7 7 9 7 3 7 7 7 7 9 7 3 7 7 7 9 7 3 7 7 7 9 7 3 7 7 7 9 7 3 7 7 7 9 7 3 7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7 3 7 7 9
807만 7,116원. 대변의 선납세금 150만 원. 나머지가 이 미지급세금 657만 7,116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150만 원이 지금 이제 기납부세액이죠, 그지? 기납부세. 이 원천징수 수시부가 중간이납세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동결산 가서 입력한다고 치면은 예, 선납세금에 150만 원 결산반영 금액란에 넣어주고 8077-1116에서 150만 원 뺀 금액을 추가 계산에 넣어주고 나서 전표 추가하면 이렇게 분계가 나오겠죠. 요거 이해 갔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일부만 나왔구나. 일부만. 여기에 산출세액이 있고 총부담세액이 있는데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하고 난 세금이에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하고 난 세금. 그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하고 해서 이만큼 내야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150만 원 있으니까 추가로 579만 7,379원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는 예, 총 부담세액만 있고 기납부세액이 없으니까 결국 요거는 아직 안 낸 거야.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금액이 예, 두 개 더한 금액이 결국 이제 추가 계상액이 되는 거예요. 오칠구칠 3797-379하고 지방소득세 안 낸 거 779737 6577-116이고 그리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요 금액은 나중에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 또 나오는데 요 금액은 법인세 그 산출세액의 10%예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산출세액이 779만 7,379원이죠. 산출세액, 법인 산출세액이 7797-379 그지? 어? 그 금액의 10%. 뭐 더 정확하게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맞는데 예, 법인세 예,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야, 세율을. 세율을 곱하는데 예, 이 세율이 가표가 예, 2억 이하면 1%. 우리 법인세율은 가표가 2억 이하면 10%잖아, 그지? 그 10%에 10%에서 1%. 가표가 200억 이하면 22%.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3천억 이하면 2.2%. 가표가 3천억 초과하면 2.5%인데 결론은 요 그 세율이 결국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예요. 결론. 그 예전에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계산했어서 근데 총 부담세액이라는 게 그 법인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 공제하고 나서 금액이잖아. 그지?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야 우리가 지금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지방소득세를 왜 빼냐? 그래가지고 예, 계산하는 방식이 예, 총 부담세액의 10%에서 산출세액의 10% 결국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85의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산 전표가 다 끝났고요.